네, 시장 시그널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시그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무엇인지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은 최근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잘 가던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아니면 못 가던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로봇 섹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섹터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던 미국의 유명한 로봇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미국 현대차 실제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만 있던 산업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된 그 첫 번째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선 그 생산성의 확장,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엔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까지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항상 주 4.5일 근무제 이야기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시장이 편의를 위해 단축된다라면 그 공백의 생산성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로봇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자 오늘 로봇 관련주가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은 피지컬 AI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 개최되는 CES 2026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동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많이 거론하기도 했었죠. 그동안 오픈 AI, 제미나이 같이 이 생성형 AI 챗봇이 AI 시장의 주도였다면 이젠 이것이 현실 사회로 뛰쳐나온 피지컬 AI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로봇이 산업 전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아니라 오늘 의료 AI 내에서 고용 같은 종목들도 해외 수출 기대감 속에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SF 영화에서만에 국한되어 있는 분야가 아닌데요. 과연 현 시점 특히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고민된다라면 지금 관련 내용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네, 연말이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CES 2026 얘기 나오니까 이제 12월이 됐구나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CES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피지컬 AI, 로봇들의 향연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성우 차장님, 오늘까지 로봇이 좀 강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이 CES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라고 보시나요? 혹은 금요일 투자의 이 연장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나요? 두 개 다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주가라는 부분은 어떤 이 기대감의 선반영이 바로 이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기대감이 정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적인 로봇이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 이제 로봇은 이제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본다고 했을 맞아요. 때. 테마색은 벗은 것 같아요, 이제. 예. 네.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삼성도 얘기하고 이제 현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 현대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부분에 이 주저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로봇은 이제는 이제 테마는 아니고 이제는 이 실적에 대한 가시와 그리고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선별되는 그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실적주로 이제 변모하는 그 초기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로봇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돼요. 멀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투자하는 그런 기간은 아직까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로 분류를 하는 부분은 좀 약간 시기상조 같긴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나 또 실적이 앞당기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산업 섹터 대비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 관련 말씀드렸던 몇몇 기업들과 그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를 간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앞서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지만은
협동 로봇이죠. 이제 산업 쪽에서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플러스로 AI 로봇에 대한 부분이 접목이 되니까 실적과 실적주와 성장주로서의 변모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어떤 로봇주들을 선별,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약간 좀 대기업들의 지분이 있고 그 대기업들에 의존하는 이 주가 흐름을 그렇죠. 좀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도 선별하는 전략 그리고 집중하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테마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테마라고 한다면은 단순 어떤 시세에 대한 부분에 단기 트레이드 전략으로 이슈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 매도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실적주와 성장주로서 변모한다고 한다면 그쵸. 종목들을 이제 그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테마의 색깔을 좀 벗은 로봇주라고 이야기해줬고 이제는 좀 성장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두 분한테 로봇주를 지금 본다면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나, 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볼 텐데 먼저 김신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 금리나 기대감도 좀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난 9월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9월에 이미 반영이 됐다. 뭐 로봇주가 지난주에 움직였다던가 혹은 오늘 갑자기 움직였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사실 로봇주가 움직인 게 이번 달 갑자기 움직인 게 아니고 9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였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로 로봇 관련했을 때 뭐 테슬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기대감을 한껏 안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에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로봇 섹터가 강한 이유는 뭐 코스닥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쵸. 결국은 이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로봇 쪽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가시화가 되면서 계속 이제 피어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로봇주의 밸류가 말은 안 됩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없고 실적 기대하기는 좀 이르죠. 뭐 그렇죠.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굉장히 커질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얼마만큼 개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내년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해서 설비 증가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품업체 쪽에서 이제 앞으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보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지금 궁금해져가지고 2차 전지도 성장주로서 이런 흐름으로 쫙 올라갔던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밸류를 땡겨오면서 지금 로봇주는 2차 전지 한 2020년이라고 보십니까? 2019에서 20년 넘어가는 흐름? 이제 초입?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좀 예민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의 시장이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캐파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맞춰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고 네. 실제로 지금 그때 당시의 성과가 사실은 그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 뭐 2003년 뒤를 바라본다? 일단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수급으로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도 역시 있긴 하지만 사실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를 해야 하는 요소도 맞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2차 전지의 피날레 같은 모양새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점들만 유의하시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2020년은 이제 막 태동기. 이제 태동기. 시작하는 시기를 한번 여쭤봤던 건데, 2020. 예, 2차 전지 2020년을 끝 여쭤봤었어요. 피날레로 좀 네, 피날레는 찾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분과 함께 키워드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상홍 차장님, HL만도, 뭐 사면, 한라캐스트, 이 자동차 부품 공정을 좀 갖고 있다가 로봇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쪽에 기대감을 많이 줘서 이쪽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차장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키워드는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 로봇
주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계속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이제 다른 접근, 그러니까 분류가 좀 되지만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도 그 전에는 이제 테마로 묶였던 종목들은 다 이제 안 되고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몇몇 종목들만 살아남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좀 접근 방식을 약간 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핵심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내재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봤을 때 SPG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이 원래는 이제 모터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모터 만드는 기업이지만 이 감속기 쪽에서의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광을 받고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의 실적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나 여러 이제 자동차 쪽에서의 모터 쪽의 실적이 나오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은 약간 좀 실적 주로 좀 분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사업종, 그러니까 구동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들인데 실적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유일 로보틱스나 뭐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실적을 가시하는 곳보다도 역시 신규 사업 쪽으로 하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각광받는 기업들도 이제 몇몇 기업들밖에 이런 기업들이 좀 살아남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그렇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누리호메카인데 이런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기업들을 접근할 때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접근 방식을 다 각자 따로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어떤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적으로 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 HL 만도나 이렇게 본업에 대한 안정세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어떤 신사업 쪽으로의 성장성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접근 전략 그리고 대기업들과의 안정적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네. 게 좀 마음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별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SPG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해 준 걸 모두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SPG는 다 갖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실적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대기업의 협업이 가장 좀 SPG만의 이 비어 있는 모멘텀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LG 사이언스파크와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빈자리도 좀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주가 상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김신 팀장이 바라보고 있는 로봇주 내의 키워드는 뭡니까?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기업과의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기업과의 생각을 협업. 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봇 섹터가 실제로 규모 대비했을 때 지금 당장에 돈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 그럼 전에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대기업과의 협업 혹은 지분 이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HL 만도를 또 가지고 왔어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이 그 종목군인데 사실 뭐 이제 지금 뭐 현대차 관련했을 때 밸류체인으로 부각되면서 최근에 또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왜 꼽았냐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다시 한번 또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도 뭐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이미 9월에 한 차례 시세가 많이 나왔던 상황들 하지만 HL 만도 같은 경우가 지금에서야 막 로봇주로서의 부각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저점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서 또 따라갈 수 있는 성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플러스로 실적이 애초에 로봇 기업이 아닙니다. 아, 자동차 실적이 나오죠, 자동차 여기는. 쪽에 대한 네. 기대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본업 쪽에서 실적이 그쵸.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했을 때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품사 중에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잘 나와주는데 또 액추에이터라든지 모터 쪽에 휘토류가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휘토류에 대한 부분에서 조달을 하는데 또 용이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HL 만도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로 보고 싶다. 좀 내가 사실 로봇 쪽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현대차. 현대차? 맞지 않을까? 아예 자동차 쪽으로 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도 지금 전재산 반토막님께서는 뭐 자동차는 로봇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동차 공정이 로봇 공정으로 가기 제일 용이한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HL 만도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첫 번째 시장 시그널 이야기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라는 그림자 아래 가려져 있습니다. 주말 사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 1위죠.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오늘 보안 관련 종목들이 그 반사 후수의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건이 쿠팡만의 단발성, 일회성 사고가 아니란 점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에는 지난달 또 지지난달 SKT, KT 등의 보안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합동조사단도 꾸리고 그리고 사과도 하긴 했지만 연이어 새로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데이터 보안은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며 보안조에 대한 중요성, 향후 방향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상승이 단기적인 테마적인 상승인지 중장기적인 우상향이 가능한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시에 씁쓸한 지점은 이 쿠팡에 대해 사고가 터지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불안해서 쿠팡을 쓰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지만 동시에 실제로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쿠팡을 쓰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보안주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보안 쪽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통신사에 이어서 벌써 몇 번째인 건지 분기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국 쪽에서 문제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과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는 보안주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호 차장님 어떻습니까? 보안주에 대해서는 아까는 로봇주는 테마의 색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멀었죠 아직. 그렇죠. 아직 테마 느낌이 크고 일단은 이제 뭐 그전에 SK텔레콤도 그렇고 뭐 쿠팡이야 이제 거의 뭐 3,370만인데 그럼 대부분의 그 네. 국민의 쿠팡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대기업들의 이런 이슈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니까 이렇게 좀 테마가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단순 어떤 보안이 아니라 이제 내부자 접근 같아요. 네. 예, 내부자 접근 통제라는 부분이 이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단순 어떤 보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 내부자 통제 접근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쪽에서의 그 어떤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이 테마라고 하지만은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그 조사에 나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거에 대한 뭐 투자를 하고 또 결국은 그 어떤 뭐 R&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 내부자 총재와 관련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보안주들 같은 경우 오늘 좀 오르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면 이제 테마라는 느낌은 굉장히 좀 큰데 그렇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이제 그 가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좀 선별적인 그 접근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성이 너무 좀 짙은 섹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김신혜 팀장님 보안주들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어요. 원래 보안주들의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바짝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소프트캠프, 다우데이터, 사이버원, ICTK 같은 종목들을 보면요. 이쪽 차트들이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문제가 발생한 건 맞는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은 하겠죠. 이제 음. 저는 이제 테마처럼 이제 이슈가 있고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면 이틀에서 세 번째 거래일 정도의 기회는 준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이슈의 파급력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씩은 짧아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트의 모양새가 달라지고 않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 뭐 테마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얼마만큼 모아지고 파급력이 얼만큼 모아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단기간에 이제 해킹이라든지 혹은 유출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요.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제 통신사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저희 입장에선 내 정보는 공공재인 것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과거만큼 신선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테마 단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과거 같으면 이제 2에서 3거래일 정도, 특히 정부의 정책, 정부의 이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이슈가 약간은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사실은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대장주. 대장주인데 사실 그러면 지금 소프트캠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못 잡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맞다. 네. 포기하는 게 편하다. 네, 지금 그 약간 이제 좀 소액 벌려다가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슈가 큰 있을 금액을 때 잃을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종목은 큰 금액으로 하시기보다는 네. 작은 종목 네. 이제 잃어버려도 되는 돈 정도로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잘못 물리시면은 이제 다음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캠프도 보시면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위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지난 두 번 이슈가 나왔을 때 윗꼬리가 달면서 좀 내려왔던 그 라인대에 도달해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 갔으니까 이제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가 좀 떠서 시작을 하겠죠. 거기에서 약간 움직였을 때 그때 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이다, 다소. 좀 부정적인. 다른 좋은 섹터도 많으니까. 이제 모아가는 다른 네. 섹터를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시현 팀장의 내용은 좀 관망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성우 차장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안이라는 관련주는 아직까지 테마는 맞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정보 조사 착수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혜보는 기업이 있고 그냥 단순 그냥 주가 상승하고 끝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 뭐 지니언스나 뭐 한사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공공 쪽과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이 내부자 침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면은 오늘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지만은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소프트캠프는 이제 상한가로 좀 갔지만 다른 기업들은 약간 좀 다시 한번 이제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서 지금 뭐 말씀드렸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약간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인 그렇죠. 이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관망하는 그 네.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주 두 분 다 관망의 의견을 줬고 보안이란 이름은 참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살만한 종목이 참 아직은 없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 시그널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하고 있는 HMM, 그 주가의 가치에 대해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호재와 함께 장기적인 체력이 함께 작용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오션과의 공시를 제공했는데요. HMM은 하나오션과 함께 무려 1조 707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내척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소식을 HMM이 전한 건데요. 이 대규모 신규 선박 확보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HMM의 강력한 의지를 엿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인 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전망과 체력도 튼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M의 컨테이너 마진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사 대비해서 수익을 지키고 강화하는 전략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불황 속에서도 반등하고 있는 HMM,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코스닥과 함께 그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가 헝가리의 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헝가리에서는 삼성, SDI, SK온, CATL 등 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생산 거점을 만들어놨는데요. 이젠 양극재 업체들 역시 헝가리의 생산 거점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는 핵심 원자재법이 있는데요. 결국엔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로부터 양극재를 조달받아야 한다. 수익성까지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최근 리튬 가격의 반등세 역시 주가 상승, 2차 전지의 상승에 함께 일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심리적인 마지노선 역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2차 전지 요즘에는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딜레마도 있는데요. 과연 최근에 2차 전지의 상승이 수요가 강해서 오른 건지 단기적인 반등인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데요. 2차 전지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HMM과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HMM. 방송에서 HMM을 거론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지금 올해 상반기 때도 실적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오랜만에 거론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때 코로나 때 21년. 네, 팬데믹 때 이제 운임 지수가 높아지면서 HMM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 말을 해줬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슈가 뭐 팬데믹 잠잠해지고 이 컨테이너선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높아지면서 그 운임 지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실적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포스코 쪽에서의 이 어떤 민영화나 이런 그쵸. 이슈만 좀 나왔던 상황인데 뭐 주가가 그걸 반증을 했죠. 지금 주가가 올해 이 여름 때 같은 경우에도 26,000원이었다가 지금 2만 원대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 실적 많이 감소했어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HMM이 이제 실적주로서 이제 부각을 이제 받기가 지금 내년에도 실적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하나오션가의 뭐 발주나 이런 부분으로만 좀 이슈가 돼서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이제 저점으로서 이제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저희도 이제 단언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은 맞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운임 지수가 좋아져야 되고 뭐 지금 이제 약간 좀 휴전이 좀 약간 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종전으로, 상황이죠. 예.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공급 쪽에 그 컨테이너 선이나 또 이제 뭐 이 벌크선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면 운임은 이 떨어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당연히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운임 지수에 대한 어떤 밑에서의 반등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내년 쪽에서의 그 전망은 아직까지는 HMM의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좋다라고 이제 단언을 할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좀 주가 반등했을 때 뭐 적극적으로 더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이 특이점이 하나 오늘 발견된 게 이쪽 이제 HMM은 컨테이너전, 상하이 컨테이너 SCFI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펜오션을 본다고 하면은 벌크선이잖아요. 벌크선 네. 원자재로 움직이는 것들인데 BDI 지수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그
에이펙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시진핑 대통령이 만나면서 네. 약간의 좀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임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 BDI 쪽은 올라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뭐 예전만큼의 이 어떤 팬데믹 댁에서의 어떤 이제 타이트함은 지금 사라진 건 그 맞다고 정도의 판단돼요.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HMM 딱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느낌이 그 옛날 과거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크지 않나라고 예.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지만 최근에 좀 하락했던 부분이 이 포스코 쪽에서의 민영화나 이런 부분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주가가 여러 면에서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그보다도 저는 이제 포스코 쪽에서의 지분 인수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에 더 크게 더 반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여러 면을 더 다시 그쵸, 좀 그쵸.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HMM 오늘 일단 5.54% 형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뚜렷한 뭔가가 없는 상황. 관망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비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이제 유럽에 이제 본거지를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장중에서 이제 VI까지 발동했다 하더라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제 유럽 헝가리 공장 준공 관련했을 때 그 그룹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내년 2분기까지 한 개 라인이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고객사 가동률 회복에 따라서 이제 양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지금 전기차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봐야 하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움직인 거는 그 전기차가 잘 팔려서 움직인 게 아니라 AI에 의해서 ESS가 워낙 그쵸. 대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움직인 것과 플러스 리튬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바닥론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들 리포트 잘 읽어보시면요. 리튬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바닥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좀 뒤덮고 좀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고 이맘때 나왔어요. 항상 실적 네. 시즌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실적 시즌 때도 항상 이제 이번 실적이 바닥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맞아요. 한데 물론 우리가 이제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하긴 하는데 내년에 이제 리튬염 같은 경우가 공급이 좀 제한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보다는 단기간 리튬 가격이 추세를 좀 잡혔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이제 매수이긴 한데 다만 이제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끌고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 17만 원 라인대라든지 예. 좀 상단 라인대에 왔으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중심은 ESS로 잡는 거죠? 누가 저는 뭐래도? ESS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서도 좀 내가 좀 천천히 좀 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삼성 SDI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단 매수 의견 그리고 ESS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셋업체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팀장, 이성우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